제2주제 박달학원의 설립과 독립운동가 양성에 대해서 영천미래연구원 조배원 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박달학원의 설립과 독립운동가 양성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서로 한국인의 간도이주와 교육환경, 세 번째가 박달학원의 설립과 운영, 네 번째가 박달학원이 배출한 독립운동가, 마지막으로 결론,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배경과 목적입니다. 박달학원은 유럽이나 미주로 유학을 떠나고자 하는 한국 학생들과 국권 회복을 위해 상해 온 청년들을 모아서 애국어와 민족 교육을 목적으로 동제사 부속기관으로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신흥혁명당이 모태 역할을 한 것은 물론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정계의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인적 구성과 독자적인 독립군 양성과 편성의 기초를 마련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독립운동의 중추적 구실을 할 인재를 양성하였다는 점에서 독립운동사에 높이 평가를 받고 있지만 박달학원에 대한 연구와 연구자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연구는 동예사와 함께 박달학원의 설립 배경과 목적, 운영 실태, 교사 및 학생, 졸업 후 진로, 의의와 평가 등에 대한 연구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연구 방법이나 범위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 대상을 박달학원에 대한 문헌과 언론 보도 등에 나타난 연구로 한정하고 동제사와 설립자 신규식 등에 대한 내용은 가급적이면 최소화했습니다. 본 발표 자료는 학술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 보도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좀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로는 한일 합방으로 국권을 상실한 이후 상해에서 동제사가 활동을 시작한 1912년부터 인성학교를 개교해서 1920년까지를 하고 인성학교를 개교한 1920년까지를 하고 공간적 범위는 박달학원이 소재하고 있었던 중국 상해로 한정을 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 조사법을 병행하고 분석 방법은 기술적 분석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통계라든지 자료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풀로서는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 내용의 구성입니다. 제1장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 범위, 방법,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제2장에서는 한국인의 간도 이주와 교육 환경을 분석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인의 간도 이주와 일본의 대응, 두 번째가 중국의 교육을 통한 동아 정책, 세 번째가 국내 교육 환경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제3장에서는 박달학원의 설립과 운영 실태를 분석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민족교육기관의 설립, 두 번째가 동제사 박달학원과 설립과 박달학원, 세 번째가 박달학원의 설립과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박달학원의 교사와 독립운동가 양성, 첫 번째가 박달학원의 교사, 두 번째가 박달학원이 배출한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 연구 내용을 요약해서 결론을 제시하는 이런 내용을 구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선행연구, 박달학원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리서에 들어가서 박달학원 또는 동제사 박달학원으로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학위 논문이나 학술지 연구 보고서는 한 편도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국내 학술 논문 한 건, 단행본은 6건이 검색이 되는데 실제 이 내용도 일부분만 들어있지 연구 내용은 아주 부족하더라. 그리고 동제사를 쳤을 경우에는 또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학술 논문이 338건 등등 해서
동계사는 그나마 좀 연구가 되어 있는데 박달하고는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원적인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교육 환경 분석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에 주제에서도 이미 좀 많이 다루어졌고 또 이건 우리가 능히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교육을 통한 동안 정책 이 부분도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가 국내 교육 환경 분석 이것도 넘어가도 괜찮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주요 내용인 박달학원의 설립, 운영, 교사 그리고 또 배출한 사람들 이런 걸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미지역으로 유학하고자 하여도 일제가 비자를 내주지를 안 해서 다른 쪽으로는 이제 갈 수가 없었죠, 유학을. 그런 반면에 상해에는 이제 한인들이 모여 살고 프랑스의 조개 지역이기 때문에 여건 없이도 갈 수 있었다는 이런 이제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한인 청년들이 상해로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해는 상해에서 세운 우리 최초의 교육기관은 1908년 초에 대동 국회에서 상해연회에서 설립한 대동 학교가 최초의 학교입니다. 그러나 이 학교는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움 때문에 오래 가지를 못하게 되죠. 그러던 차에 이제 우리 외관 선생님께서 이쪽으로 오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이쪽에 이제 모인 사람들이 학교를 설립을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선 동제사를 결성을 해서 동제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이제 박달학원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우리 민족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을 해서 박달학원을 이제 설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대동학교를 이은 한인 교육기관이 상해에 출연한 것이 바로 이 박달학원인데 1913년 12월 17일 날 박달학원이 설립이 되게 됩니다. 신규식과 동계사 간부들은 독립운동의 기본 확보와 조직력 강화를 위해서 1913년 12월에 프랑스 조계지 상해 명든리에 설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 지도들은 이제 그 당시에 프랑스 조계였던 상해 지역의 지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계사가 이렇게 설립이 되고 또 박달학원이 설립이 되는 데는 우리 고령 신시들의 그 역할이 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달학원의 설립 목적은 유럽이나 미주로 유학을 떠나고자 하는 한국 학생들과 국권 회복을 위해서 상해로 온 청년들을 모아 우선 중국어와 영어 등 외국어를 가르치고 민족교육과 나아가서 군사교류를 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보면은 박달학원은 신규식이 독립운동 방향과 하나로 준비론에 입각해서 장차 독립운동을 감당할 청년들을 중국 및 구미 각급 학교에 유학시키기로 하고 유학 예비교육을 위하여 프랑스 조계 안에 설립한 민족교육기관이다. 이렇게 딱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과 교과입니다. 이 교육 과정의 교과는 많은 것을 가르쳤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이제 가르쳤던 것이 외국어하고 역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외국어 같은 거는 주로 이제 영어를 많이 가르쳤고 교과 과정은 1년 6개월 과정이었죠. 그래서 영어반과 중국어반을 편성을 해서 전문적인 의학 훈련을 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기 동안에 걸쳐서 총 10년 동안에 100여 명의 청년들을 교육을 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일본이 작성한 문서에도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달학원에서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은 중국인도 물론 있고
또 뭐 다른 민족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서울에서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넘어오는 사람들, 뭐 몇몇 사람들 내용들을 제가 쭉 정리를 해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나중에 그 참고 자료를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박달학원은 1917년 2월 이제 한인 교포들의 자제 교육을 위해서 이제 인성학교로 넘어가게 되죠. 일설에는 인성학교가 이 박달학원을 설립했다는 주장도 있고 별개로 설립됐다는 주장은 있는데 확실하게 그것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 정리를 해놓은 게 문헌에 나타난 박달학원입니다. 독립선언서 서명자 중에 소속 및 활동 단체를 박달학원으로 명시해 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제가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쳐서 해 놓으신 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조소왕, 조성왕, 신규식, 신채호 이렇게 이제 네 분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들 중에 그 단체 소속 단체를 박달학원으로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39명 중에 4명이 이 소속 및 활동 단체를 박달학원으로 적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박달학원의 이상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출신 학교를 또 표시를 했는데 그 출신 학교를 박달학원으로 또 명시하신 분들이 민필호, 정원태 그 두 분이 되겠습니다. 이 두 분이 바로 출신 학교를 박달학교로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신규직이나 조성왕 같은 분은 이제 무관학교 출신으로 되어 있고 박은식이나 신채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한학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이 민필호 하고 이제 정원택은 박달학원으로 이렇게 명시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노을 선생도 이 동제사와 박달학원 틀을 직접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EBS, KBS에 이게 연속적으로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울 선생이 여기에 박달학원에 가서 직접 그 신규석 선생님이 살던 집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박달학원의 그 내용사항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가 박달학원이 있던 터입니다. 그래서 도울 선생님이 직접 답사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EBS 해방 6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한국 독립운동사 10부작 제 마지막에 황포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박달학원의 교사와 독립운동가 양성입니다. 아주 우리 박달학원의 교수진은 신규식 선생님과 신채호, 박은식, 김규식, 조소왕, 홍명희, 문일평, 조성환 등 아주 쟁쟁한 민족주의자 지식인들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인 혁명가, 농주가, 미국인 화교, 마오다웨이 등이 이제 외국어를 담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달학원에서 배출한 독립투사들은 윤보선 전 대통령, 몽양, 여운영, 철기, 이범서, 또 민필호, 조소왕, 이금루, 박영준, 정인보, 유정 이렇게 해서 쭉 20명의 인적사항 내용들을 제가 일일이 다 조사를 해서 담아놨습니다. 교육교재는 다 담아놨습니다만은 직접 조사를 해보면은 동제사 가입해서 활동한 내용들은 자세히 나와 있는데 박달학원에 가게 된 내용은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일단 20명을 갖추려서 그렇게 정리를 해놨고 제가 요 지금 소개하시는 분들은 직접 그 인적사항에 보면은 박달학원에 참가했거나 또 박달학원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적어 놓으신 분이 11분입니다. 축구팀 한 팀 11분만 제가 지금 정리를 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가 신규주 선생님은 뭐 더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재 선생님도 뭐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단재 선생님은 그 기록에 보면은, 블라디 보스톡의 근업신문에서 우리 신규주 선생님이 오래 해서, 그래 상의로 와가지고 박달학원을 같이 만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애쓰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박은식 선생님. 박은식 선생님도 1912년 상해로 가서 신규식 등과 함께 동제사를 조직하고 동포들의 자녀 교육 위해 박달학원을 설립, 동제사와 박달학원에 뜨거운 열정을 바쳤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소왕 선생님이십니다. 조소왕 선생님도 보면은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제자 개편을 지난 도대를 조직 공개할 대중단계를 하기 위해서도 했다 하면서 박달학원에 관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일평 선생님, 문일평 선생님도 보면은 여기에 박은식 신규식 신체와 박달학원을 세워 후진 교육에 힘썼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옥 선생님, 조성환 선생님입니다. 학년으로 따지면 제가 경자 학년이고 제 밑에 우리 아들하고 같은 환자 돌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도 이 동제사 박달학원에 관계가 있었다는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조옥 선생님도 이번 박달학원 교사로 참여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보선, 우리 전 대통령님이시죠. 우리 신한우 회장도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도 보면, 우리 상해에 와서 다락방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또 우리 신규식 선생님의 근거로 영국으로 유학길에 올랐다 하는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분이 미피로 님이죠. 1911년도에 상해로 망명한 뒤에 신규식이 경영하던 박달학원에 입학해서 중국어와 영어를 수학하면서 학생 신분으로 동제사에도 이제 참석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7월 달에 이 학원을 졸업하고 남양학당에 입학해서 1917년도 7월 달에 졸업했다. 이런 기록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정원택 선생님. 정원택 선생님도 1910년도에 대전교에 입교했고 1912년 베이징에 유학하여 신학문을 공부하고 상해에서 신규식 등이 조직한 동제사에 가입하여 항일운동을 하였으며, 신규식이 운영하던 박달학원에 입학하여 반년 만에 수료했다. 이러한 기록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근식 선생님, 네. yani 우리 신규식 선생님의 동생 되시죠, 그죠? 그래서 형이 주도하던 동제사와 대동보국당 박달학원에 참여해 청년교육에 앞장섰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기록에 보면 박달학원에 직접 관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김규식 선생님, 김규식 선생님도 마찬가지. 윤치호의 이복 동생인 윤치왕이 군사훈련을 배우겠다고 상해로 찾아왔으나 그런 기회가 많아 영국에서 의학을 배울 것을 공부하고 영국으로 유학 조치하는 등 동제사와 박달학원을 중심으로 영어 교육을 시키며 민족의식과 독립의지를 키워나가고 임시정부 수립을 제의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너무 빨리 온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간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요약 평가도 아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박달학원은 독립운동의 중추적 구실을 할 인재를 양성하였다는 점에서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과정에는 독립혁명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등 독립혁명의 모든 설계를 했으며, 이후 이들은 독립혁명의 선봉에서 활약한 우리 산동 신씨 영천학계에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박달학원의 그 운영 실태, 그 교사, 또 출신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살펴봤는데 살펴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간단히 제가 시사점과 정책 제언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독립유공자 국적회복 및 뒷달재산 환수에 관한 법을 제정해야 된다. 무국적자도 그렇게 많고 독립운동하는 사람은 3대가 거지로 살고 이런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특별법 제정에 우리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 수호에 기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독립혁명의 성지 체험 교육 확대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우리 한국의 혼 독립운동의 성지 이 청주와 충북 지역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역사 교육 또 독립운동 교육의 그 체험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걸로 그리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이 고유문화를 수호하고 또 우리 국어사랑 정인보 선생님이나 이금노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훌륭한 국어학자였지 않습니까? 그죠? 다 북한으로 또 넘어가서 좀 아쉬움은 북한으로 나쁘게 돼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우리 문화와 국어를 통해서 조국의 강국의 희망을 찾고 또 그렇게 활동하신 분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런 국어사랑 이런 데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청주는 교육도시의 시효다. 그리고 또 그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된다. 제2의 민족교육기관으로 우리 단제 이런 교육원이나 아니면 단지 학당이나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정리를 하면서 참 느낀 게 많습니다. 우리 그 독립운동가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은 왜 그렇게 다 일찍 돌아가셨을까? 그리고 또 그분들은 왜 또 한국 전쟁이라는 게 있어서 또 이북으로 넘어가고 또 이북으로 넘어간 사람도 있고 또 월북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남아있던 사람들은 빨갱이라 해서 이렇게 천대받고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산다는 게 참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또 그런 분들 후손들이 더 어렵게 사는 것을 보고 참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앞으로 좀 더 이 부분은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빨리 지나왔습니다만은 우리 그 박달학원에서 배출한 사람들, 훌륭하신 분들, 그 20분의 그 업적을 정리를 하면서 느낀 게 사진이 없는 분도 있어요. 인터넷 아무리 뒤져도 사진 한 장 안 나오시는 분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박달학원에 관여를 한 것은 틀림없는데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이렇게 발표만 하는 자료로 할 게 아니라 논문으로 써서 정식으로 학계에 제출하고 또 논의의 마당을 펼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